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5km 달리기, 특히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른바 카우치 투 5K 스타일의 훈련 계획들을 다룬 여러 자료들을 검토했는데요. 유튜브 채널 몇 군데랑 c2ok.com이나 러너즈 월드 같은 웹사이트, 레딧 글까지요. 네, 영주영 채널이나 방송대 치식 플러스 영상처럼 국내 자료도 있었고요. 황영조 선수 조언도 있었죠. 맞아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첫 5km 완주라는 어쩌면 좀 막막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히 황영조 선수도 말했지만 달리기가 참 정직한 운동이라서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정보로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료들 속에서 혹시 좀 상충돼 보이는 조언들이 있다면 그 의미까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카우치 투 5K가 뭔지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보통은 이제 6주에서 한 9주 정도 기간 동안 걷기랑 달리기를 번갈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달리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맞아요. 결국에는 쉬지 않고 5km, 그러니까 약 3.1마일을 완주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하는 걸로 짜여 있고요. 이게 1990년대에 조시 클락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많은 초보 러너들에게 인기 있는 시작 방법이죠. 심폐지구력을 점진적으로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단순히 그냥 정해진 시간 따라 걷고 뛰기만 반복하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핵심 원리이긴 한데 더 중요한 원칙들이 있죠. 거의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꾸준함, 그리고 인내심이에요. 그렇죠. 주 3회 달리기, 그리고 충분히 쉬어주는 거, 후련 강도 천천히 높이는 거, 그리고 준비 운동이랑 정리 운동의 중요성도 다들 강조하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귀를 기울이고 인내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러너스 월드 자료를 보면 몸이 달리기에 적응하는데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꽤 걸리네요. 네, 황영조 선수도 비슷한 맥락에서 초보자는 속도에 욕심내기보다는 꾸준히 달리는 습관 자체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계획 기간도 좀 다양하고 훈련 구성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6주짜리도 있고 8주, 9주, c205k.com 같은 곳은 딱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가는 방식인데 테렌스 모리브 메서드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그 모리브 메서드가 좀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하죠. 단순히 정해진 시간대로 걷고 뛰는 걸 넘어서요. 네, 개인의 초기 능력에 따라 걷기 달리기 시간을 조절하는 건 물론이고 기존 C205K 방식의 단점, 예를 들어 좀 지루하다거나 속도가 너무 단조롭다거나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티브는 개인 맞춤형 인터벌 외에도 예를 들면 빠른 근육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짧은 거리 전력 질주,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오, 스프린트요? 초보자 단계부터요? 네, 물론 아주 짧게요. 그리고 부상 방지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력 운동, 또 지구력 향상을 위해 등산이나 좀 빠르게 걷기 같은 다른 종류의 유산소 운동도 포함시키죠. 와, 그럼 단순히 그냥 걷고 뛰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상의 훈련을 구성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기존의 많은 시트5K 계획이 주로 지구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좀 다르게 다각적인 신체 능력 향상이 처음부터 필요하다는 그런 철학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5km 뛸 체력을 기른다. 이걸 넘어서 종합적인 달리기 능력의 기초를 다진다. 이런 느낌인데요. 네, 정확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너드피니스나 황영조 선수가 지적하는 흔한 실수들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뭐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거, 준비 운동 소홀히 하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리는 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죠. 맞아요.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시작하라고 다들 강조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스트레칭이나 영양, 수면 같은 달리기 외적인 요소를 무시한다거나 네, 실제 레이스랑 너무 다른 환경에서 연습하는 것도 문제고요. 신발이나 옷 끄는 시간대 같은 거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 첫 도전은 완주 자체가 목표여야 하는데 말이죠. 네, 이런 실수들이 단순히 완주를 못하게 되는 걸 넘어서 부상이나 아예 달리기를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황영조 선수는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
그러니까 발을 어떻게 디뎌야 하는지, 팔은 어떻게 쳐야 하는지 이런 걸 익히는 것과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세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부상 방지를 위해서 자기 몸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너무 과하게 훈련하는 걸 경계해야 해요. 시트5k.com에서도 조언하기 시 필요하다면 운동 시작 전에 전문가랑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좀 재미있는 조언들이 있었어요. The Running 채널 같은 곳에서는 내가 왜 달리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명확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중요하죠. 그리고 같이 달릴 친구를 찾거나 신나는 음악이나 팟캐스트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고요. 결국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 같은데 첫 레이스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황영조 선수는 달리기를 약간 선물 같다고 표현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나 자기관리 측면을 부각시키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선물이요? 네. 물론 러너스 월드에서도 얘기하듯이 달리다 보면 힘든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The Running 채널에서 말한 것처럼 꾸준히 습관을 만들고 또 널트 피니스에서 강조했듯이 첫 레이스는 그냥 즐기는 데 집중하는 거죠. 완주 자체가 성공이고요. 기록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는 태도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꾸준함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5km 완주를 위한 계획은 정말 다양하지만 핵심은 결국 내게 맞는 방식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천천히 시작하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렇죠. 그리고 달리기 자체 외에도 올바른 자세 연습이나 근력 운동, 충분한 휴식 같은 요소들도 꼭 챙겨야 하고요. 현실적인 목표 설정도 필수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초보자 계획들이 단순히 걷고 뛰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황영조 선수의 자세에 대한 강조라든지 아니면 모티브 메서드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훈련 요소, 그러니까 스프린트나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합하는 관점을 고려해 볼 때요. 네. 단순히 정해진 거리나 시간을 채우는 걸 넘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훈련 요소들을 처음부터 훈련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첫 5km 경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어쩌면 그게 더 즐겁고 부상 없이 더 장기적인 러너로 성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